에너지와 상태 변화 두 번째 시간 방출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방법은 냉각시켜 주시면 돼요. 냉동실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냉장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얼 때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온도가 처음에는 서서히 내려가요. 그런데 일정 시간부터는 온도가 유지됩니다. 몇 도에서 유지되냐면 0도에서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턴 다시 온도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물질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액체 상태였고요. 이 부분은 액체와 고체가 공존했고 이 부분은 모두 고체만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또 용어 정리 어는 점을 해줄 텐데 물의 경우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0도인데요. 얼기 시작하는 온도다 그래서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물을 냉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하는데 이때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어는 점에서는요.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게 되는데 즉 액체가 고체로 응고되는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물에 녹는 점은, 즉 얼음에 녹는 점은 0도씨이고 끓는 점은 100도씨라고 했어요. 자, 지금 봤듯이 어는 점은 0도씨라고 했죠. 0도씨 같네요. 즉 어는 점과 녹는 점은 0도씨로 같음을 또 일반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왜 그럴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체, 액체, 고체를 확인을 할게요. 뭐가 가장 에너지가 높다 그랬죠?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자,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가 되면은 3개에서 2개가 되니까 하나만큼을 방출해야 되겠고요. 액체에서 고체가 됩니다. 또 하나만큼을 방출해야 되겠습니다. 기체에서 고체가 됐을 때는 2개를 방출시켜야지 되겠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둘, 3개로 표현을 한 것은요. 에너지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고요. 뭐 2배, 3배가 되었다라는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 언급을 해줬죠.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 쉽도록 그냥 숫자로 개수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화, 기체에서 액체, 응고, 액체에서 고체가 일어나는 동안 물질을 냉각해도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한 까닭은 물질이 상태 변화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상태 변화하면서 방출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방출된 것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사용이 되는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통에 빵꾸를 낸 상태예요. 자, 물통에 빵꾸를 내면 물이 점점 빠져나가겠죠. 물의 높이는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부터 빠짐과 동시에 물을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이 채워넣을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서 뛰쳐나온 방출된 열에너지, 여기서 물로 비유했죠. 물이 물통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는 맞아요. 왜? 냉각시켰으니까 열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고스란히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열에너지가 방출돼서 채워지게 됩니다. 물의 높이는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 고체만 있는 구간에서는 다시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용어 몇 가지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운 상태 변화에 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융해열, 기화열 때도 봤듯이 똑같아요. 응고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응고열. 액화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액화열. 승화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승화열.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기체를 냉각시킵니다. 어느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기체에서 액체로, 즉 액화되는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상태 변화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데 사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내려갑니다. 다시 일정합니다. 일정한 이유는 상태 변화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됐는데 그게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데 이용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름. 얘는 액화열, 얘는 응고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와 주위의 온도 변화 볼 텐데 액화, 응고,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에는 물질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예를 들면은 한파에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오렌지가 얼지 않는다. 자, 이거는 오렌지를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요. 오렌지에다가 추운 겨울날 물을 뿌리게 되면은 물이 얼겠죠. 자, 물이 언다 액체에서 고체가 되겠네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면은 2개에서 1개가 되겠네요. 자, 1개만큼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네요. 이게 온도를 온도를 높여주는데 힘을 쓰게 되고요. 오렌지는 얼지 않게 되겠죠. 그에 따라. 그리고 하나 예시가 더 있어요. 스스로 점검할 때 나오는 그 예시인데요. 이걸로 안에서 이누이트들이 이제 생활의 지혜로서 이 안에 온도를 높이는 과정인데요. 얼음집이죠. 얼음집은 굉장히 차가울 거예요. 일단 얼음이다 라는 거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겠죠. 자, 이 얼음에다가 이 이누이트들의 난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랑 조금 다른데 여기에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 안이 비교적 포근해진다 라 그래요. 일단 우리가 상상하는 포근함은 아니에요. 너무 추운 것보다는 덜 춥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상태 일단은 영하겠죠. 얼음이니까. 자, 여기에 물을 뿌리게 되면은 물이 바로 업니다. 자, 물이 얼음, 고체 상태가 되었어요. 동그라미 2개가 동그라미 하나가 되었네요. 자, 2개에서 하나가 되면은 방출하네요. 이 방출된 열 에너지가 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네요. 이때 포근해지는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뜨뜻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추운 것보다는 조금 포근해진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되겠죠. 이 위에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